안녕하세요, 곰곰이입니다. 오늘은 쟁점 해설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요즘 국회에서 가장 뜨거운 법안은 일명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국회가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온 공수처법, 선거법을 둘러싸고 파행을 겪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민식이법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 대한 오해와 가짜 뉴스들이 뒤섞여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를 호소한 부모님들 SNS에 댓글 테러가 이어지고 급기야 부모님들은 SNS를 닫았습니다. 법안을 처음 발의했던 의원실에는 항의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해 때문입니다. 이 법안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민식이법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몇 가지 오해를 푸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쟁점 해설 민식이법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무조건 감옥에 간다는 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하는 중에 사망사고가 나도 무조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민식이법은 두 개의 법률 개정안인데요. 그중 하나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특가법은 특정한 사건의 경우 양형 기준, 그러니까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률입니다. 여기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민식이법의 내용 중 하나입니다. 자세히 볼까요? 제5조의 13 신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해 가중처벌 자동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하도록 했고요. 상해사고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상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노란색으로 칠해졌던 부분입니다. 가중처벌이 되는 조건이 있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조치 및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가중처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은 뭘까요?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과 노면 전차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시속 30km 이상으로 주행하다가 어린이 사망사고를 내면 징역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오해가 나온 이유 중 하나는 원래 제출됐던 법안이 검토되는 과정에서 수정됐기 때문입니다. 원래 제출된 법안에는 스쿨존에서 사망사고가 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전문위원이 검토하면서 지금의 조항으로 수정됐습니다. 원래 법안이라는 것이 국회의원이 입법 취지를 밝히고 법안을 제출하면 본회의에 가기 전에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치고 무조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에서는 전문위원 검토를 거치게 되어 있죠. 법률 조항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는 않는지, 입법 취지와 관계없이 다른 다툼이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검토하는 겁니다. 이 법안도 당연히 검토가 됐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무조건 감옥에 간다라는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어서 전문위원 검토를 통해 수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최저형이 징역 3년형이라고 해도 판사의 재량으로 형 집행을 유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설령 시속 30km 이상으로 주행 중에 사망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여러 정황들을 종합하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또 국내법에서는 판사가 사건 내용을 보고 범죄 내용에 비해 최저 형량이 높다고 판단할 경우에 장량 감경이라는 방법으로 형을 깎아줄 수도 있습니다. 민식이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판사의 장량 감경을 받으면 형량이 징역 1년 6개월로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사고는 감옥행이라는 주장은 가짜 뉴스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어린이를 보호하는 인프라가 중요하지 처벌 수위를 높이는 처벌 만능주의가 맞느냐는 겁니다. 이 오해는 그동안 언론에서 민식이법을 설명하면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의 처벌을 높이는 법안이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민식이법은 두 개의 법률 개정안인데요. 그중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되게 중요한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등과 감시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볼까요? 제12조 제4항 및 제5항 신설,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에게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을 관할하는 경찰 조직이나 지자체장에게 과속, 신호위반, 불법 주차,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와 횡단보도 신호 등을 의무적으로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안전을 위한 시설 장비에는 과속 방지턱,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울타리 등이 있겠죠. 그리고 이 조항에서 마지막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무를 부여함. 사고가 나지 않으려면 사고가 나지 않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횡단보도에 신호등은 필수입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는 운전자의 의무이지만 신호등이 있고 없고는 현실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시야가 가려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신호등과 단속 카메라의 설치는 매우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법으로 정해놓는다고 해도 지자체나 관련 부처에서 설치를 미루면 어떡하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을 제출한 강훈식 의원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과의 대화 이후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리기 전까지 관련 부처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얘기만 반복했다. 부처나 지자체나 예산은 늘 한정적입니다. 어디에 먼저 쓸 것인가가 행정인데요. 법률로 강제하지 않으면 뒤로 밀릴 가능성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로 부여한 것이죠. 이 법이 제출된 이후 아직 통과도 되기 전에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이미 도로교통법 개정보다 앞서서 관련 행정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기존 출근길 교통관리를 하던 경찰관 620명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전환 배치했습니다. 집중관리 보호구역 기준을 반경 200m에서 300m로 늘렸습니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서울시 내 모든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 총 606곳에 과속단속 CCTV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12월 기준으로 지금 설치되어 있는 CCTV는 총 74곳에 83개가 달하고 합니다. 법을 제정하는 것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죠. 법이 통과되기 전부터 변화는 시작됐고 법이 통과되면 사고가 나지 않는 환경이 빠르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오해 혹은 의구심으로 단속 카메라가 있다고 사고가 줄어들 것이냐라는 게 있습니다. 뉴욕시 사례를 보면 현저히 줄어듭니다. 미국 뉴욕시에서 2013년에 시내 5개 자치구의 스쿨존 140곳에 과속카메라를 5년간 운영하는 법안을 시행했습니다. 뉴욕 교통국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카메라가 설치된 스쿨존에 속도 위반이 60% 감소했고 충돌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사람의 수도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결과로 뉴욕시는 올해 스쿨존 감시 카메라 설치를 750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식이법은 강훈식 의원의 법안이라는 오해입니다. 이 주장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민식이법은 두 개의 법률 개정안이죠.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이 중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강훈식 의원이 제출했고 국회 법사위원회를 거치면서 대안이 반영돼 폐기됐습니다. 대안 반영 폐기라는 것은 입법 취지를 살리고 법사위 법안으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강훈식 의원의 법안이라고 해도 무방하긴 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이 있었고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안이 있었습니다. 특가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는 처벌 강화가 담긴 법안이죠. 강훈식 의원안에는 사망사고만 다뤘고요. 이명수 의원안에는 사망사고와 상해사고가 다 들어있었습니다. 강훈식 의원안이 약 4일에서 5일 정도 빨리 제출된 법안입니다. 두 안 모두 사망사고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안에만 있는 상해사고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법사위를 거치면서 두 법안의 문제점들이 보완되면서 하나의 개정안으로 대안이 반영돼 본회의에 넘어갔습니다. 제출된 두 개의 법안은 대안 반영 폐기가 됐죠. 즉 민식이법은 여야가 함께 의견을 모으고 하나의 법안으로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정당이 없습니다. 이 법의 입법 취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 주정차 감시카메라, 신호등, 과속 방지턱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자는 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만큼은 운전자가 극도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처벌 수위도 높이자는 겁니다. 오늘 쟁점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논란이 급속도로 확산이 돼서 급하게 컨텐츠를 만들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쟁점 해설도 자주 해볼 생각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설하면 좋을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음 기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찾아뵐게요.